우리는 보통 태어나서 가족,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평범한 삶을 배우게 됩니다. 평범한 삶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삶에서의 가르침은 사업과 투자는 위험하다, 돈 버는 것은 어렵다와 같은 제한적인 시선을 갖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가난을 탈출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가도 없이 부자들이 쉽게 지혜를 알려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들의 경험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을 명예나 수익을 위해 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부자들의 인생과 사고방식, 성공 전략 등을 담고 있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책은 단순히 글자로 이루어진 종이뭉치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부자들의 성공 비결, 돈을 버는 방법, 투자 전략, 사업 아이디어, 부동산 투자, 창업 과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들은 독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지식과 배경 지식을 얻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부자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황금의 열쇠입니다. 지식과 정보, 창의력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시대에 독서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은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고 주식 공부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여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제대로 골라 많이 읽고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많은 부자들이 말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부자가 되는 책을 읽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책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로 쉽게 되어 있는 책부터 읽어라. 예컨대 주식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면 만화로 쉽게 되어 있는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좋다. 어려운 말만 늘어놓거나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책들은 멀리하라. 저자가 자신은 한 번도 직접 실행한 경험도 없이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앵무새처럼 다시 풀어놓으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책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 실전을 다룬 책들을 먼저 읽어라. 예컨대 당신이 무역에 관심이 많다고 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 무역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역의 역사 개념, 분류 의의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배우게 되는데 실용성이 약한 지식이나 이론은 학자가 될 생각이 없다면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좋다. 사냥꾼에게 필요한 지식은 사냥의 역사나 의미 종류 같은 것이 전혀 아니다. 동물 생태와 총 잘 쏘는 법 아니겠는가. 세 번째, 같은 부류의 비슷한 책을 여러 번 읽어라.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다. 빠진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 빠진 부분은 다른 저자가 쓴 책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점이 필요하지 않는 한 대학 교과서 같은 것은 읽지 마라. 대부분 그런 교과서 같은 책들은 가격도 비싸고 제목도 무슨 론, 무슨 학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쓴 사람들은 대개 실물 경제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 외우려고 하지 말라. 이해하는 데만 신경을 써라.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 어떤 박사라고 하여도 그가 외우고 있는 지식은 CD, USB 등 저장 매체 한 개의 절반 분량도 훨씬 안 된다. 암기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실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용만 시키면 된다. 정보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여섯 번째, 책을 깨끗하게 다루지 말라. 중고책으로 팔아먹을 생각이 없는 한 책은 지저분하게 읽어라.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고 읽어나가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낙서도 하라.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포스트잇이나 색인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므로 종종 줄 친 부분들만 훑어보아라. 핵심 정리가 다시 된다. 별도로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흐뭇한 심정을 줄 수는 있어도 내 경험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7번째,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읽어라. 내가 읽으라는 책들은 재미가 별로 없는 딱딱한 내용들이 많으므로 누워서 읽게 되면 곧잠이 솔솔 온다. 정들어 누워 읽고 싶다면 밥을 굶은 채로 그렇게 해라. 신문이나 잡지를 볼 때는 종종 일어나서 읽어라. 기사들 중 큰 글자들만 보기 위함인데 내일이면 잊어버릴 시시콜콜한 내용들은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TV 심심해하며 같이 놀자고 조르는 애인, 배우자, 친구들이다. 8번째,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몰아서 읽어라. 교과서가 아닌 이상 무슨 책이든 2-3일 안에 끝장을 내야 전체 맥락이 잡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경매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5권 정도를 단기간에 읽어나가야 경매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 2-3일 기간 동안에는 잠도 좀 줄이고 만사를 젖혀라. 외출도 하지 말라. 오직 그 책들에 집중하라. 시간이 없어서 6개월 동안에 조금 나누어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독서법이다. 6개월 후 당신은 여전히 아마추어로 남아있을 것이다. 9번째, 틈나는 대로 읽어라. 별도로 독서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책을 펼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멍하니 앉아있거나 휴대폰을 두드리며 게임에 몰두하지 말고 항상 책을 갖고 다녀라. 책이 없으면 차라리 잠이나 자라. 프랑스나 이탈리아 패션쇼에서 분장실을 가보면 모델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글쎄다. 화장실에도 책 몇 권은 갖다 놓고 하다못해 뒤적거리기라도 해라. 하루 5분을 뒤적이면 1년이면 30시간이나 된다. 10번째, 경제적 성공을 원한다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라. 나는 정치기사가 많은 잡지는 정기 구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기껏해야 여행 중에 비행기 안에서 그런 잡지를 가끔 읽게 되는데 주간지는 5분, 월간지는 10분 정도만 본다. 제목이나 훑어본다는 말이다. 나는 정치비사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준다거나 교양 있게 만들어준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으며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11번째,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찾아내 반드시 읽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 받는 방법도 제대로 모른다. 이미 알고 있다고. 조직 내에서의 전화 응대법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나는 수많은 이메일들을 받는데 제대로 예의를 갖춰 쓴 것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편지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문서 하나 제대로 꾸밀 수 있겠는가. 당신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줄 만한 책들을 계속 찾아 읽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기초적인 것들부터 다시 배워라. 당신의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당장 신입 사원을 위한 책이나 입사 1년 이내에 인류 사원이 되자 같은 책을 읽어라. 내가 책을 읽어온 이유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만한 사부가 주변에 없었기 때문이다. 12번째, 고전을 너무 믿지는 말라. 옛날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효율을 중시하라는 말이다. 삼국지를 읽는 시간이면 다른 실용적인 책 10권을 더 볼 수 있다. 게다가 옛날 이야기들은 현실 적용이 상당히 어렵다. 동양 고전들을 억지로 현대의 상황에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은데 내 경험으로는 연설을 할 때 인용할 만한 재료는 나오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었다. 실용성 있는 현대적 내용들에 관심을 가져라. 13번째, 청소년이 아니라면 역사 속 인물들의 위인전은 나중에 봐라.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같은 것도 나는 나중에 읽으라고 한다. 왜 그럴까? 위인들의 상황이 당신과 틀리기 때문이다.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감동은 한 달도 못 가며 실전에서 써먹을 기회가 별로 없다. 누구누구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식의 책들. 역시 대부분 숭고한 이상들만 나열하고 있기에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 14번째, 화끈한 책은 멀리해라. 어느 대학교 도서관이건 막론하고
도서 대출 10위권에서 절대 다수는 환타지 소설이거나 무협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책은 당신이 그런 책을 쓰는 유명 작가를 꿈꾸거나 게임 스토리 작가가 아닌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직원을 면접할 때 그런 책들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고 그쪽 분야의 독서 경험이 많으면 모조리 탈락시킨다. 정작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은 등한시하였음이 뻔하기 때문이다. 15번째, 서평을 읽을 때 주의하라. 서평에는 학생들이 한 서평, 일반 성인들이 한 서평, 전문가가 한 서평, 기자가 한 서평, 경험자가 한 서평 등이 있다. 인터넷 서점의 서평란에서 경영에 대하여 아무것도 직접 경험한 바 없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어떤 경영 서적에 대하여 왈가왈부한 것을 보고 나는 실소를 금치 못한 적도 많다.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되는 기자들의 서평은 주로 인문계 서적들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돈에 대한 책들은 오직 부자들만이 정확히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경영이나 사업에 대한 책들 역시 경영자들과 사업가들만이 그 가치를 평할 수 있다. 그들만이 경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자들과 경영자들 그리고 사업가들은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귀찮아서 혹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음도 기억하라. 16번째, 출판사의 농간에 속지 말아라. 수많은 출판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많이 팔려고 별짓을 다 한다. 먼저 제목을 엉뚱하게 붙여놓고 제목으로 독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번역서라면 반드시 원어 제목부터 확인하라. 번역자가 유명인일 경우 그 사람 이름만 빌린 것일 수도 있다. 추천사는 책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돈 주고 얻는 수도 있고 출판사와 아는 사이여서 좋게 써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된다. 국내 저술인 경우에는 전문 편집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내놓는 알맹이 없는 책들도 적지 않다. 저자로 표기된 사람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 작가나 윤문 작가가 손을 많이 본 책들도 많다. 결국 쓰레기 같은 책들도 읽어나가면서 독자 스스로 안목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17번째, 자주 책방에 들려라. 읽고 싶은 책이 나타나면 읽을 시간이 당장은 없어도 우선은 구입하라. 한국에서는 책이 몇만 권만 팔려나가도 베스트셀러 축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독히도 책을 안 읽는 풍토 때문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초판 3,000부도 안 팔린 상태에서 사라져간다. 자, 당신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책의 3,000권 중 한 권을 입수하여 읽었다고 치자.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대한민국 4,700만 인구 중 3,000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이며 나머지 4,690만 7,000명과는 차별화되었다는 말이다. 차별화는 경제게임에서 최고의 선취점을 얻는 무기임을 명심하라. 18번째, 때로는 돈 버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책들도 읽어라. 시집도 읽고 소설도 읽어라. 그래야 삶을 통찰하는 눈이 깊어진다. 인생은 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위 18가지 독서법은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독서법입니다. 이러한 독서법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도 자수성가에 관한 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어디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찾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수성가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려서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콘텐츠를 선택하고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서는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매우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평생 학습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와 독서는 좋은 삶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서를 통해 지식의 변화를 따라가고 적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21세기 변화에 대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서와 인터넷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고 완성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가난에서 탈출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